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거래소의 화면입니다. 오늘 거래소는 0.78% 전일 대비 하락을 했고요. 음봉을 조금 뽑긴 했습니다만 의미는 음봉이었다고 보이긴 합니다. 2281.41포인트 연중 최고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연중이라고 보기도 뭐하네요. 꽤 몇 년 만에 나온 고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진 한 2018년 이후에는, 2019년 이후에는 아마 가장 높은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주봉상으로 보이는 화면인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200에서 300포인트, 여기서 물론 밀리긴 합니다만, 부침이 있을 거긴 합니다만, 상승을 좀 해준다면 앞서서 2018년도에 맞닥뜨렸던 이 강한 상승장을 한번 다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점점 좀 올라와 주고 있고, 여기서 이 윗구간에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든 강하게 시선이 좀 쏠린다고 할까요? 자금이 좀 쏠린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되면서 아마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제 바이오 제약을 빼놓고는 그 큰 상승장을 유도해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IT주죠. 그쪽에 좀 많이 힘을 좀 실었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그 K바이오 하는 것처럼 이 바이오 관련된, 제약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영광 강하게 상승했던 이 앞서서의 이 3000포인트 뚫냐 마냐 했었던 이 영광을 이번에는 정말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그쪽 섹터에 주로 집중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쪽에 관심 가지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오늘의 시장은 개인만 순매수를 해줬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뭐 쫄리거나 그런 어떤 시그널은 나온 것이 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시면요, 매매 현황을 한번 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수를 해줬는데 외인이 뭐 조금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좀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최근에는 외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인들이 계속 팔고요. 이렇게 2019년까지 넘어갔네요. 예. 여기 보면 외인들이 거의 순매도를 꽤 오랜 기간 했어요. 제가 그때 날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매도 끝이 없이 계속 순매도를 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외인들이 좀 강하게 이렇게 무려 1조 3천억 정도 28일날 사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대한, 외인을 통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에 이날 많이 자금이 들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당연히 바이오 제약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좀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포인트를 넘어서 815.3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 주봉송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뭐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게 앞서서 이 상승장에서 932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 상승에 정말 초입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코스피의 여러 종목들이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 코스닥에, 예,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의 매동을 보면 개인들의 이 증시 자금이 상당히 좀 투입이 돼서 외인과 기관이 좀 비실비실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거래 대금을 한번 볼게요. 증시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예탁금은 현재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이때 한창 엄청나게 그 예탁금이 높았을 때, 그러니까 6월 말쯤이죠. 50조 가까이 됐었으니까 이때 비해서는 조금 못한 수치입니다만 기존에 대비해서는 이 예탁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자금이 그만큼 풀려 있다, 유동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융자도 점점 이렇게 올라서 14조 가까이 신용융자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융자를 털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나 좀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예전 시장과 그만큼 많이 달라졌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저금리잖아요. 거의 제로금리니까. 그래서 대출을 사용한 혹은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와 여러 가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정말 세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만큼 개인의 자금이 투입이 돼서 종목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굳이 리스크만은 아니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예탁금이 오히려 종목에 쏠리고 쏠림화 현상이 심화된다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주체가 외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오늘의 그 거래대금 순위 보면 셀트리온이 뭐 상위 20개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요즘에 거래량이 좀 빠지면서 소외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은 상위 한 20개 정도에 없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 그룹주가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맞다는 좀 판단이 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어떤 움직임을 갖거나 음봉을 때려 맞았거나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지금 셀트리온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점인 이 36만원 정도를 갔을 때에 이 라인을 치러 갈 거면 하나의 어떤 털고 가는 거라든지 혹은 정말 데려갈 사람만 데려간다라든지 조정을 좀 받고 악성 매물을 좀 떨고 간다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현재 주봉상으로 이 라인이죠, 28만원 정도를 지금 찍고 약간 아래 꼬리 달고 상승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만 봤을 때는 와, 이거 쭉 빠지는 게 아니냐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스콥을 넓히고 보면 오히려 이 정도 라인대에서 앞서서 이렇게 저항했었던 이 구간대를 지지해주면서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골파기가 들어갔을 때 주봉상으로 이거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셨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물어가지고 뭐 여기쯤에서 가게치 샀다가 이거 여기서 고점에 올리신 분들 이거 빠져버리면 와 못했다 하고서 파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금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슈가 살아있고 뭐 깔 게 없는 정말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게 하시고, 아 얘가 조금 조정 받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에서 손절을 하시고 조금 수익분을 반납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옮겨 타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고 길게 보고 호흡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2020년 이 몇 개월 6, 7개월만 해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빠진 적도 있고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 이거 밀리겠구나 하고 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행보하다가도 상승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부침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매동이 지금 현재상 보면 셀트리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좀 걸려요. 자꾸만 어떤 상승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매동이 좀 좋아야 되는데, 좋다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외인과 기관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의 시장은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사고 세력화가 돼서 정말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뭐 시즌도 정말 외인과 기관보다도 개인이 정말 이 금액까지 맞는 거 아닙니까? 20만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셀트리온이 개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또 현재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신약 중에서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좀 약물 재창출로서 현재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나쁘게 보이더라도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넓게 보면 조정할 만한 구간까지 찍고 올라오고 있고, 다시 또 양봉 띄워주면 더 강하게 간다 하고 또 시세 몰리면서 양봉 터지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켜보시는 게 맞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골파기를 한번 하고 나갔었어요. 한 번에 계속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셀트리온이란 종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영국에서 현재 일상이 진행된다라고 승인 나서 이제 그
임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CTP59 59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 그 약물이 정말 그 좋은 항체 치료제로서의 아웃풋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데일리로 기사도 확인하시면서 움직임을 체크하신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도 볼게요. 제약을 보면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 해서 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이평선상과의 이 괴리가 좀 괴률이 있어요. 좀 떠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떠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셀트리온의 주봉상의 움직임과 좀 다른 겁니다.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변동성 강하게 좀 소위 말하는 후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느낌상으로는 좀 여기서 계속 부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만원대죠. 10만원대. 지금 현재 11만 7,700원인데 이렇게 캔들을 만들어 주고 나서 이 고가가 11만 5천원입니다. 10만원대 정도 정말 아주 그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1만원 정도까지 지금 찍고 한번 윗골이 달린 도지형을 만들어 줬었고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약간 윗골이 단 소위 말하는 도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좀 마감을 해줬는데, 물론 도지는 그 시가와 종가가 같은 게 도지인데 이렇게 그냥 십자가 모시는, 그냥 제가 십자가 모양은 제가 도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보합이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인데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잖아요. 뭐 특별히 어떤 뭐 이슈가 있는 움직임은 저는 아닌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여전히 좀 그렇다고 보고,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지금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요. 스토캐스틱스 상에는 그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서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아주 뭐 빠지거나 심하게 조정을 받아서 눌려버리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지켜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동도 보면, 매동을 요걸로 볼게요. 매동도 보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은 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좀 많이 팔아요. 걸립니다. 그게 계속 기관이 좀 팔아 제끼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전부 다 그래요. 기관이 다 팔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기관에 뭐 파는 이유를 뭐 수익 실현을 하는 건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건지 뭐 뭔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건 알 수도 없고요. 내부적으로 뭐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 매매의 주체도 순매수하는 주체도 아마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런 때가 좀 다시 한번 방향성 틀 수 있는 때이고, 오히려 거기서 조금 이렇게 지지해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좀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진입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라인, 그러니까 62평선을 지키고 버텨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62평선하고 이 맞닿아있던 이 자리는 앞서서 지지와 저항의 이론으로 봤을 때에는 한 10만원 정도라는 또 호가도 있고요. 10만원이라는 호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막혔던 구간, 이 두 가지, 그리고 이평선상으로 62평선상 겹쳐져 있는 이 상황, 이 세 가지가 전부 겹쳐져 있어가지고 여기는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져버리면서 상당히 좀 그림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얘가 지금 이게 122평선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좀 이쪽까지도 눌려버릴 수도 있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한번 봐도 다행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의 이 22평선은 현재 살짝 터치해주면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고, 여기서 더 이상 좀 눌리거나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대에서 22평선, 62평선, 22평선 죄송합니다. 22평선 이렇게 찍고 올라가준 것으로 조정을 좀 맞춰주고 여기서 좀 반등하면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좀 그런 좀 기대감이 있고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음 주 시장에서 혹시라도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게 제가 날짜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언제 발표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좀 되고 플러스 임상에 대한 관련된 뉴스라든지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런 게 계속 조금씩 부각이 되면 충분히 조정받고 저항권에서 이 저항대를 뚫지 않고 좀 밀어 올리는 22평선 터치해주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와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좀 지켜보고 특별한 시그널이 없다면 다음 주에 상승 반전에서 추세 전환하는 좀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어쨌든 이 상황에도 현재 이 62평선을 어쨌든 22평선을 좀 찍고 조금씩 올라와주는 그림이 뭐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추세가 좀 꺾여서 이게 어찌됐건 지지를 빨리 해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틀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잡혀가지고 조금 바닥 다지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좀 뚫고 내려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고요. 여기서 좀 버텨줬어야 되는데 매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는 그래도 기관이 뭐 그 150억 정도 가까이 순매도를 해줬는데 외인이 그래도 뭐 25억 정도 사주고 개인이 연일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죠. 이 빠질 때마다 좀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멈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멈춤. 그러니까 이 추세가 멈추고 추세를 전환하는 그 시점에서 순매수를 외인과 기관이 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투자하시면서 꺾이면서 이렇게 갈 때에 얘가 어느 정도 다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물타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새로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얘가 이 꺾이는 추세가 좀 멈추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상승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졌는데 우선 잡고 보자 보다는 얘가 이렇게 하나라도 양봉이라도 나와주면서 추세 전환의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분명히 저는 상승 반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했던 구간들에서 축 빠졌을 때 한번 양봉해주고 아래꼬리 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충분히 상승분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급하게 이거 멈췄다 돌아섰다 막 상한가 나와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보다는 조금 이 하락세가 좀 꺾이고 다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 있어도 충분히 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줄 때, 그때까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삼형제에 대한 얘기는 기사는 계속 나올 것이고요. 이 실적 발표는 뭐 당연히 추정치 컨센서스로 이미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로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악재는 최소한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좀 듬직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이 종목은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좀 특별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조금 지켜보시면서 홀딩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세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이 조정이 끝날 타이밍에 잘 들어가게 될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에 손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8월부터는 더 좋은 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수익을 주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충고 조언들 잘 받들어서 좋은 컨텐츠 만들고 조금이나마 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